구사구 건강 클리닉입니다. 날씨가 풀리면서 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잘 생길 수 있는 안구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결막염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수시로 찾아올 때는 결막염을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막염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눈시원안과 이현석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문제가 좀 어려운 모양입니다. 클리닉 퀴즈 이 정답자 참여율이 저조한데요. 한 번 더 문제 알려드리고 출발하죠. 오늘 OX 문제 준비해 오셨는데요. 네, 오늘 문제는요. 결막염에 걸릴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2주 정도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네.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니까 네. 편하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막염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2주가 지나면 자연 치유될까요? O와 X 중에 골라주시고요. 또 특별히 안과 부분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함께 문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한 통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막염 안 걸려본 사람이 있을까요? 저도 몇 번 걸려봤던 것 같은데요. 그래요. 거의 10명 중에 한 6, 7명은 다 그렇죠. 걸려보지 않았을까요? 네. 특히 렌즈를 낀다거나 좀 이러면 더욱더 좀 심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예, 결막염.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눈을 바라봤을 때 검은 눈동자와 흰 눈동자가 있을 때 흰 눈동자를 결막이라고 되게 하는데 네. 이 부위에 생기는 모든 염증을 다 결막염이라고 총칭을 합니다. 네. 결막염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원인은 크게 저희가 이게 그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눠질 수 있죠. 감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이 전염이 되는 어떤 그 외부 물질에 의해서 생기는, 즉 병원군에 감염이 돼서 생기는 것을 감염성 결막염이라고 하고요. 네. 비감염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이 아닌, 예를 들면은 어떤 알레르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염증이나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은 저희가 그 독성 결막염이라고 해서 네. 외부의 그 어떤 그 자극적인 독성 물질이 눈 안에 들어갔을 때 생기는 그런 결막염들을 저희가 비감염성 결막염이라고 합니다. 네. 유행성 결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네. 이제 서로 옮길 수 있는 눈병인 거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감염성에 들어가는 거죠. 네. 특별히 이러한 그 유행성 결막염은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 크게 종류별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유행성 각결막염, 인두결막염, 그리고 저희가 한때 그 아폴로 눈병으로 많이 알려진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이 유행성 각결막염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를 해요. 몸으로 치면은 우리 독감 같은 것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두결막염은 이거 독특하게 우리 아기들한테 많이 생기는데요. 네. 그 감기와 더불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 이걸 앓으면은 아이들이 이 눈 주위에 그 인파가 부어가지고 네.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기들한테 좀 힘든 눈병이 되겠고요. 네. 이 아폴로 눈병은 요즘은 거의 우리나라에선 사라지고 없는데 네네. 이것은 아주 저명이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아폴로 눈병이라는 게 생긴 별명도 네. 이 아폴로가 달 착륙하던 그 몇 년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행했거든요. 이 결막염이. 그래서 그 이름이 붙은 붙으셨군요. 거예요. 네. 이런 또 재미있는 사연이 있네요. 그러게 아폴로 눈병은 좀 안 들어본 적이 된 것 같아요. 이 주기가 있거든요. 네. 과거에는 한 10년, 15년 주기로 이게 발생을 했는데 요즘은 이게 좀 뜸한 것 같고요. 네. 저희 안과 선생님들한테 유명한 농담이 있어요. 이게 딱 돌 때 네. 병원을 개업하시면 아주 빨리 병원이 일어선다는 그 정도로 아주 유행이 엄청난 거죠. 그런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잘 걸린다는 인두결막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눈 주변에 인파가 붙는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증상은 어떤가요? 대개는 감기가 먼저 와요. 이 네. 감기와 이 인두결막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되게 겹치는 바이러스인데 네. 그런데 이 감기 바이러스가 그 아이들한테 굉장히 그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눈병 증상도 심하게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아파서 그냥 하루 종일 뭐 밤에도 보채는 어머님들도 많이 힘들죠. 좋아질 때까지는. 그럼 함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감기가 같이 좋아져야 이 인두결막염도 같이 호전이 돼요. 알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이제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도 결막염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 봄철에 잘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봄철에 좀 공기가 조금 더 많이 건조하면서 날씨가 아직은 차니까 네. 이러한 건조한 환경이 굉장히 결막염을 일으키는 환경이 되고요. 네. 또 아직은 조금 남아있지만 이제 조금 지나면은 그 황사의 계절, 네. 또 꽃이 피면은 꽃가루 알레르기의 계절 이러한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이 결막염이 오히려 여름에 물놀이 할 때보다도 이 봄철에 더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병원에서는 결막염을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 대개의 경우에 저희가 증상만 봐도요. 이분이
아까 말씀드린 전염성인지 또는 알레르기성인지를 알 수 있는데 일반적인 증상은 다 초기에 눈에 뭔가 들어간 것 같은 뻑뻑한 이물감 그리고 이제 눈곱, 충혈 가는 것들이 이제 끼게 돼요. 그런데 전염성과 알레르기성을 비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염성의 경우에는 조금 가려움보다는 통증이 좀 더 생기고요. 네. 그리고 충혈기가 조금 더 빨갛게 심해지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곱이 약간 노랗게 눈이 붙을 정도로 끼게 되면 아하 이것은 전염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알레르기성은 그것보다는 눈 빨개지는 것도 조금 핑크빛으로 약간 엷게 생기면서 눈의 흰자위가 조금 부풀어 오르는 그리고 통증보다는 알레르기가 더 심하고 눈곱도 약간은 물눈곱처럼 끼는 이러한 증상을 가지고 저희가 진단할 수도 있고 확진은 물론 안과 선생님이 이 세격등이라는 정밀 장비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결막염 검사 방법은 그리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습니까? 네, 증상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세격등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결막 주위에 인파가 얼마나 부었는지, 그다음에 충혈된 혈관의 크기가 얼마나 확대됐는지 정도를 알 수 있어서 그런 것을 통해서 사실 저희가 그 세균성은 거의 다 바이러스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감기랑 똑같아요. 감기도 뭐 조금 쉬면은 좋아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나 간혹 드물게 네. 바이러스성이 아닌 박테리아에 의해서 생기는 정말 그 세균에 의해서 생기는 독한 결막염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원인균을 저희가 그 실험실에서 배양을 해서 그 네. 균에 딱 적합한 항생제를 골라서 투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퀴즈 알려드릴게요. 방금 힌트가 살짝 나갔는데요. OX 문제 준비해 오셨습니다. 클리닉 퀴즈 다시 한번 듣고 정답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네, 결막염에 걸린 경우에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2주 정도면 대부분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 네. 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한 통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죠? 네, 크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균성은 바이러스성과 박테리아에 의해서 오는 그 독성의 결막염이 있을 수 있는데 네. 대개 바이러스성의 경우에는요. 몸 컨디션을 일단 좋게 해야 돼요. 감기도 그렇잖아요. 몸을 푹 쉬면은 한 1, 2주 안에 좋아지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3, 4주 동안 가서 다른 후유증이 생기는 거랑 똑같이 바이러스성은 물론 안과에서 주로 검진을 하면서 눈에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는지 확인도 하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안약을 쓰기도 하지만은 네. 1차적으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세균성은 그렇지 않아요. 세균성은 쉰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그 세균을 잡을 수 있는 적절한 항생제 안약을 투여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균성은 보다 더 물론 몸 컨디션이 좋아서 자기 면역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과에서 그 세균을 잡을 수 있는 항생제를 초기에 저희가 투약을 해야 빨리 이 세균성 결막염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 위에 생길 수 있는 알레르기성 결막염과 독성 결막염의 경우에는 그것을 일으키는 외부 원인 물질이 있잖아요. 그것을 반드시 차단을 해줘야 돼요. 그것이 황사가 됐든 아니면 꽃가루가 됐든 그런 것에 계속 노출되고 있으면은 이것은 좋아지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원인 물질을 찾아서 우리가 끊어줘야 되고 특히 제일 그한 것은 독성 결막염인데 네. 여성분들 그 화장 파우더 같은 거 있잖아요. 눈 주위에 네네. 하는 것 네. 이러한 것도 독성 결막염을 드물지만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길 때는 그 원인 물질을 찾아서 조절해줘야 된다. 네. 다양한 결막염의 증상이 있고 병이 있지만은 네. 안과 검진과 더불어서 이러한 원인 치료를 잘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시는 그 원인으로 인해 생기지 않도록 좀 원인 제거를 하는 생활 습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막염 치료 경과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눈이기 때문에 이게 참 빨리 치료를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합병증 같은 거는 올 수 없는 건가요? 결막염은 사실은 그 순환 질병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 때문에 네. 초기에 저희가 진료를 해서 치료를 하면은 거의 합병증이 남지는 않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기에 치료를 잘 하셔야 돼요. 세균성은 이 염증이 신자위에서 검은 눈동자로 넘어가게 되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각막염이라고 하게 되는데 검은 눈동자는 염증을 앓고 나면은 꼭 후유증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혼탁이 발생을 해서 네. 이 혼탁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그 시력 손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럼 바이러스 결막염은 괜찮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결막염도 만약 이 증상이 2주를 넘어서 3주, 4주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각막염으로 전이가 되게 되고 네. 여기에 2차 감염이 생기면서 혼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합병증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막염이 왔을 때
초기에 안과 검진을 받으시고 거기에 맞는 적절한 안약 처방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네. 1818 애청자께서는 결막염 치료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답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냥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눈의 다래끼는 왜 나나요? 치료를 받아도 다른 곳에 또 납니다.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최근에 자꾸 나네요. 예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다래끼 정확한 명칭이 맞나요? 우리 순수말로 다래끼죠. 네. 의학 용어로는 저희가 맹립종, 살립종은 아. 한자를 쓰는데 네네. 보통 다래끼라고 다들 표현을 합니다. 네. 예방법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예방법은 눈병의 예방법과 거의 일치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다래끼가 생기는 것은 우리 여러 번 그 눈을 바라보시면 그 속눈썹 있는 쪽을 약간 들어보시면은 그 네. 속눈썹 아래쪽에 그 노란색 그 기름샘 분비선이 쭉 이렇게 한 30개 정도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눈에 필요한 기름이 나오는데 여기에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다래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세균은 주로 어디서 가느냐면은 손으로 가요. 그래서 이러한 다래끼가 자주 걸리는 분이나 눈병이 돌 때는 손을 자주 씻으시고 절대 손으로 눈을 만지지 않는다. 사실은 이 원칙만 잘 지켜줘도 눈병이나 다래끼를 거의 예방하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다래끼가 좀 자진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조언을 해드리면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그 굳어 있는 기름샘을 좀 풀어주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기름샘이 굳어 있으면은 거기 세균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잖아요. 네네. 아이들이 쓰는 연한 비누 거품을 가지고서 눈을 충분히 기름샘을 씻어주시고 뜨거운 찜질을 조금 하고 주무시면은 다래끼가 네. 훨씬 덜 나요. 그렇군요. 오늘 덕분에 아주 좋은 또 예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오늘 클리닉 퀴즈 정답이 헷갈리시는 모양입니다. 저도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좀 헷갈렸는데요. 오늘 문제가 결막염에 걸린 경우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2주 정도면 자연 치유된다. 대부분 이란 말이 지금 힌트인 것 같은데요. 정답은 어떤 거죠? 네, 사실은 문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아마 함정이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여기가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일단 2주 정도에 대부분 자연 치유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2주 정도면 자연 치유되는 건가요? 바이러스 결막염인 경우에는 치유가 됩니다. 네. 근데 아마 이게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라는 것은 조금 함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정답은 어떤 건가요? 네. 정답은 O 맞죠? O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결막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렌즈 끼시는 분들도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네. 결막염이 돌 때는 렌즈 절대 끼시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렌즈는 각막에 검은 눈동자에 얹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가장 위험한 질병으로 번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눈병이 돌 때는 좀 피하시는 게 낫죠. 수영장 같은 물놀이 조심하시고요. 항상 몸을 건강하게 하십시오. 3262 애청자의 질문까지 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낚시를 매우 좋아하는 분이신데요. 미끼용 크릴을 손으로 만진 날은 양쪽 눈이 어마어마하게 충혈이 되면서 매우 간지럽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이세요. 그러면 굉장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도 있고 세균성 감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데 물론 미끼를 만지신 존으로 절대 손을 안 만지시겠지만은 네. 제가 볼 때는 아마 손에 의해서 전파됐을 가능성이 많으시기 때문에 네네. 낚시를 하시는 동안 절대 만지지 마시고 끝나시고 나면 손부터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건가요? 증상이 만약 가려움이 심해지면서 충혈되면 오셔야죠. 네. 아까 말씀드린 세균성 감염의 위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구사구 건강클리닉 결막염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눈시원한과의 이현석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